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스포츠사회학 마지막 시간이죠. 바로 9강 미래사회의 스포츠인데요. 자, 이 마지막 장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물론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 좀 더 익사이팅하게, 좀 더 여러분들 정말 활기차게 좀 강의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첫 번째입니다. 스포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스포츠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어떻게 발전을 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스포츠 장비가 개선되었어요. 그죠? 이제 생각해보세요. 10년 전 장비랑 지금 장비랑 디자인이나 뭐 기능이 완전 다르죠. 그리고 뉴 스포츠의 지속적인 등장이 일어났어요. 자,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브레이크 댄스, 스케이트보드, 서핑 이런 종목들이 신설됐어요. 정식 종목으로. 과거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종목들이죠. 이런 뉴 스포츠들이 상당히 엄청 줄 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다음은 스포츠 활동의 위험성이 감소됐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장비가 이제 최첨단화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최상의 운동 수행 능력을 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후에는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저는 스포츠를 전공한 학자로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왔느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스포츠 변화 예시인데요.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발전으로 경기력 측정에 혁신을 가져왔다. 당연하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지능, 초연결은 스포츠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시켰다. 그렇죠. VR, XR,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가상현실 공간을 활용한 트레이닝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제는 정말 스포츠가 엄청 발전하고 있고, 사실 스포츠 기술의 발전이 군사 쪽으로도 들어가고 일반 우리 생활 쪽에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기술을 발전하는데 우리 스포츠가 이바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통신 및 전자매체의 발달으로 넘어봤는데요. 발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미디어에 의한 스포츠 정보 제공이 엄청 발달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스포츠를 만든 건 결국 미디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보급화되고 일상화되고 하면서 엄청나게 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다음은 스포츠 미디어의 관람 인구 증가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제는 과거에 TV만 보던 그런 시대에서 핸드폰,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이 막 많아지면서 심지어 후진국, 저개발 국가들까지도 스포츠를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증가가 되었죠. 다음은 미래 스포츠에 대한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디어 제작자들의 미래 스포츠 모습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조직화 및 합리화인데요. 스포츠 조직의 합리화는 인간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오히려 인간의 영역이 작아져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즉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스포츠의 다양성이 제한돼서 즐거움 등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상업화와 소비 성향의 변화예요. 자, 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상업화로 인해서 소비 증가 및 경쟁이 보다 더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상업화로 인해서 다양한 융합이 이루어지고 경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소비 성향의 변화에 따른 노인과 여성, 이런 과거에 소외됐던 그런 계층에서 스포츠 참여율이 보다 더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남성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 프로야구죠. 남자들도 많이 보지만 여자 관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은 스포츠 세계화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스포츠 세계화는 근대 스포츠 태동 이후에 나타났어요. 그죠? 고대가 아니고 근대 스포츠 태동 이후에 스포츠 세계화는
스포츠의 탈영토화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국가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프로스포츠 이제는 외국의 프로스포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냥 어느 나라에 있는 그 후진국에 상관없어. 축구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후진국 사람이라도 축구만 잘하면 거기에 발탁이 되는 탈영토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음은 스포츠 소비 문화의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가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전 세계가 알아버렸어요. 왜?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여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IOC,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피파 이런 국제 기구들이 국제 스포츠 기구가 성장했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어느 한 국가의 파워보다 더 우월해졌습니다. 그래서 IOC의 파워가 정말 세계적으로 막강하죠.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인 스폰서십과 마케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올림픽 경기만 되면, 기간만 되면 공식 스폰서들뿐만이 아니고 MVC 마케팅, 매복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마케팅의 전쟁이 펼쳐지죠.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스포츠에 관한 개입이 보다 더 증가되고 있는 점을 보면 스포츠 세계화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출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스포츠 세계화의 동인 예시인데요. 바로 민족주의, 그리고 종교 전파, 제국주의 확대,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스포츠 세계화에 동인되었다라는 단락들이에요. 내용들이에요. 요소들인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 중에서 찾아라. 그럼 이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스포츠 세계화의 현상이에요. 첫 번째, 국소주의입니다. 국소주의. 그래서 스포츠를 활용해서 어떤 민족의 우수성을 장려하려는 주의, 극단적 민족주의를 우리는 국수주의라고 하고 있고요. 노동주의 있어요. 외국 선수의 국내 유입과 자국 선수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이게 바로 노동이주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국수주의랑 좀 다른 거죠. 스포츠를 통한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국주의가 있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타 민족을 동화하려는 행위를 제국주의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지배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했었죠. 자, 기출문제 예시 한번 살펴볼까요? 스포츠 세계의 원인, 제국주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코먼웰스 게임은 연방 국가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로 연연방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의 스포츠로 알려진 크리켓 그리고 럭비는 대부분의 영국 식민지였던 영연방 국가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았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 지배했던 인도 같은 경우에 크리켓 인기가 엄청나죠. 지금까지도 이미 그런 것은 끝났지만, 지배는 끝났지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국이 인도에 전파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동화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세계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방화예요. 세방화는 무엇이냐? 세계화와 현지화의 합성된 단어로, 용어로 현지 문화를 반영한 세계화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스포츠화예요. 단순한 신체 활동에서 체계적인 제도와 규칙을 가진 스포츠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미국화예요. 미국의 모든 사회적 문화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세계 표준화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점점점 사회적 기준 등을 세계적인 표준으로 통일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2022년에 세방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세방화, 스포츠화, 미국화 이 중에 뭐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예시가 나온 거예요. 로버튼슨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용어다. LA 다저스 팀 박찬호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메이저리그 경기가 한국에서 인기가 높아졌죠. 그 전에는 그냥 미국의 저 멀리 엄청나게 먼 미국에서 하는 그런 프로스포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선수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올라갔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박지성 선수가 뛰었죠. 이런 선수를 영입하면서 프리미어 리그 경기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발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과거에 그 전에는 뭐 차범근 감독님도 계시지만 그때는 뭐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은 좀 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그 찰나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에서 뛰면서 확 성장해 버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스포츠의 세계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신자유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자유 시대의 첫 번째, 프로스포츠의 이윤이 극대화하는데 기여했어요. 그렇죠? 다음은 스포츠 시장의 경계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로 확대돼 버렸어요. 세계인들의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을 소비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기술 도핑, 테크니컬 도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술 도핑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떻게 보면 신자유 시대가 가지고 온 좀 나쁜 거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신자유 시대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막 자유롭게 넘나들기 시작한 거죠. 자, 다음은 다양한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이 살펴보면 과학기술의 진보는 스포츠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기여했어요. 엄청나게 기여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할지 저는 막 기대가 뿜뿜됩니다. 뿜뿜돼. 다음은 용품, 장비, 시설 등 스포츠 환경이 개선되고 변화하는데 기여했어요. 그리고 전자매체의 발달로 관람 스포츠 형태가 변화하는데 기여했어요. 단순하게 이제는 그냥 TV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3D로 막 보고 막 가상현실로 보니까 더 내가 실제 경기장에 가진 않지만 실제 경기장에 있는 것보다 더 익사이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새로운 스포츠들이. 새로운 스포츠가 생겨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 종목, 아시안게임 종목들은 정가맹, 그 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단체들은 중가맹,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가맹 운동 스포츠가 엄청나게 뉴 스포츠가 많아요. 자, 그래서 스포츠 인구의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포츠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남성 위주의 스포츠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증가했어요. 남성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했어. 할 만한 사람들은. 근데 과거 여자들이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함으로써 증가하는 그런 다양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고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로 체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 되게 포괄적인 학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국악만 갖고 끝낼 수가 없는 과목이지만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스포츠 사회학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만 충실히 들었다. 그러면 8, 90점은 그냥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정신줄 바짝 차리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